추석이 끝나고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이제서야 일상으로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추석 때 친척들을 만나니까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된다는 그런 친척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돈을 벌어서 집을 산다라는 꿈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분도 많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집값을 바라보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저는 투자가의 입장으로서 조금 집값을 냉철하게 보는 거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연휴 때 가장 많이 저에게 물어본 말 중에 하나가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다음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공급과 수요가 같이 가는 형국이었더라면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수요를 누르고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파가 아직까지도 이어지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공급을 키워준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좀 혼란을 많이 겪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른 집값이 일시적으로 폭락한다든가 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눈치를 많이 보다가 살풋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집값이 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추석을 앞두고 조금 급하게 급조돼서 주택지를 발표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 여진? 이쯤 되는 것들이 자꾸 생각나죠. 또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옥석을 가릴 때가 돼서 어느 곳이 오를 것인지, 그리고 어느 곳이 입지가 뛰어난 것인지 그런 것을 봐야 될 때지, 서울 강남이니까 묻지마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옥석을 가릴 때가 분명하게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임대 수요가 풍부한 소형 아파트는 절대로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1인 가구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걸 계산하면 얼른 이 부분은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주택 수요는 늘고 공급은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가 많은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입지가 좋고 임대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은 항상 부족했어요.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똘똘한 한 채도 껍질을 까놓고 보면 입지가 뛰어나고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 그런 곳이죠. 따라서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는 수도권에서는 무조건 투자해야 할 1순위예요. 더 볼 거 없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제한하다 보니까 주택 공급을 풀어놓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주택 공급이 확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안 공급이 줄어들죠. 이럴 때는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때가 도래하는 때죠. 시장을 누른다고 해가지고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죠. 지금은 정부도 주택시장 눈치를 보고 있고 주택시장도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런 밀월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이런 밀월 관계가 유지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한쪽이 분명히 져야 되죠. 그 져야 되는 쪽이 항상 시장은 아니었고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놓고 보면 퇴로가 없어요.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시장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어떻게 미칠 정도로 집값이 오른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뜨끔뜨끔할 겁니다. 아무리 대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의 경제적인 측면까지 덮치면 쉽지 않죠. 또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는 사실상 오를 만큼 올랐어요. 그 이상의 가격이 더 오르려고 하면 소득 기반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그 정도의 소득 기반을 받쳐주기에는 무리가 있죠. 정부 규제 정책 때문에 집값이 내렸다, 주춤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오른 만큼 올랐기 때문에 주춤거리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아직 덜 올랐기 때문에 아니면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점점 번집니다.
번지더라도 수도권 인근에 있는 소형 아파트, 역세권, 입지가 좋은 곳, 이런 쪽을 위주로 해서 집값이 번지겠죠. 이렇게 입지가 좋은 그런 쪽에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거기를 어느 날 갑자기 딱 주택지로 발표를 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요. 이제 막 좀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은데 여기에다 공급을 확 늘린다? 오르긴 몰라도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그거를 정부도 내심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른바 명분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죠. 공급을 늘려준다라고 하는 그 시그널을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보여줬다라면 지금의 불만은 어느 정도 넘어가고 수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은 항상 우상향이 되겠지만 지금같이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는 다음번에 어떤 퇴로를 열어줄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지방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수도권의 어떤 특정 지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답답하기는 정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바라보는 투자자도 그렇고 다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정부는 퇴로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할 겁니다. 재반 사항이 나아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재반 사정은 정말 안 좋죠. 경기가 특별하게 나아졌다라는 것도 아니고 유동성 탓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만이 많이 쌓여가죠. 불만만 쌓여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버텨야 될 때입니다. 무조건 버티고 입지가 좋은 곳을 노려봐야 되고 무주택자들은 될 수 있으면 주택을 보유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고 주택의 금리가 오를 것을 계산해서 버겁다라고 생각하면 주택 수를 줄일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가격이 많이 오른 쪽을 둘러보면 대부분 주택지였어요. 상가나 토지는 전혀 건들지 못했죠. 그런 부분을 한번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좀 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음껏 솟아낼 수 있는 그런 투자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춘배 생각이었습니다.